우주항공청 개청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연계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에 진주시와 사천시가 포함됐는데 우주항공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함양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축제 천령문화제가 63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9일부터 13일까지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은 물론이고 축제 기간 동안 함양 예총제가 함께 열려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최근 사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려다 서류 준비가 미흡해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미성년자 해외 수학여행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진주는 소년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를 재평가하고 기억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개공 기자와 함께 소년운동의 지역사적 의미 짚어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특별전시회가 사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와 연관이 깊은 캐릭터를 비롯해 회화와 조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개청을 위한 청사부지 선정과 인력 채용, 관련 행정제도 정비 등 우주항공도시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력이 분주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에 진주시와 사천시가 선정되면서 교육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지역주도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1차 지정된 진주시와 사천시,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기초지자체 자격으로 공모사업 3유형에 선정됐습니다.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인 이른바 경남 넥서스 구축을 목표로 인근 지자체와 힘을 모아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재와 기업이 정주하며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새로운 경남형 교육 모델.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라이즈 사업과 잠재력을 가진 지역 대학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여기에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더해 기업과 인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와 사천시는 고성군과 함께 우주항공청과 혁신도시를 연계한 우주항공 분야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청사가 위치한 사천과 관련 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진주시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달 내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과 연계해 지역에서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경남도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기업과 협력해 진주기계공고와 사천 삼천포공고, 고성의 경남항공고 학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정 실시와 우주항공 분야 명장과 대학 교수를 초빙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이를 비롯한 기업 탐방 프로그램으로 경남의 산업 동향을 파악해 하고 자긍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구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우주항공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교육과 정주 여건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에 국내 최초 우주항공 분야 단과대학이 개설된 것과 사천시와 창원대가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 구체화 논의에 들어간 것도 특구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우주항공 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한 두 조직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지역의 교육 분야도 힘을 더해 우주항공 복합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빨라지고 있는 지역교육의 행보가 추후 지방위기 극복의 슬기로운 대안으로 남아 좋은 선례로 평가될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와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9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선 경남도와 당선인들 간 도정 주요 정책 현안 공유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우주항공부품 기술원 설립과 남부 내륙철도 건설,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등 국비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섬발전 촉진법 등 경남 지역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진주 망진산 봉수대가 9일 경상남도 기념물로 최종 지정 고시됐습니다. 망진산 봉수대는 조선시대 봉수대의 축조와 운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 지난달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도 기념물로 심의 확정된 바 있습니다. 1996년 광복절을 맞아 진주 문화사랑 모임이 시민 모금 운동을 통해 세운 망진산 봉수대는 2022년 7월 집중호우로 무너진 것을 계기로 지난해 정확한 고증을 위해 발굴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진주시는 발굴조사에서 봉수의 시설물들이 양호하고 역사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16번째 도지정 기념물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함양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축제 천령문화제가 63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축제 기간 동안 함양 예총제가 함께 열려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을 하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은 최치원 태수의 부임을 알리는 선비 행렬이 이어지고 상림공원에선 마당극이 방문객들의 눈가기를 사로잡습니다. 올해로 63회를 맞이한 천령문화제가 개막한 겁니다. 여기 와서 듣고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데 먹거리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감에 지금 한번 돌아보려고요. 천령문화제는 천령, 지금의 함양태수를 지냈던 고은 최치원 선생과 선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열리고 있는 유서 깊은 축제입니다. 종합문화예술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연과 경연,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 밖에 체험부스와 먹거리존, 농산물 판매장, 인기 가수들의 무대 등도 마련됩니다. 개막일인 9일 선비 행렬과 고유제, 마당극 등이 차례로 열렸고 축제 둘째 날인 10일엔 전래놀이 어울림 마당과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가요제, 신앙송, 트롯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11일엔 통기타 페스티벌과 전국 노래자랑, 빅밴드 연주 등이 포진돼 있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축제 셋째 날인 12일을 예총의 날로 편성, 그간 별도로 개최되던 함양 예총제 속 풍물 한마당과 마당극, 국악 공연 등이 열릴 예정. 우리 함양의 예술인들의 총집합체인 예총제가 이번 행사하고 같이 하게 되고 예술 공연단들이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 밖에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 경남도림 예술단 합창, 다별 오케스트라 공연, 불꽃놀이 등이 축제의 마지막을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백일장부터 어르신 시조갱창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과 함께 가족, 지인과 함께 문화예술의 향연인 천령문화제도 즐기시고 함양 군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문화예술축제 제63회 천령문화제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하나인 단지 내 주차장이 준공됐습니다. 진주시는 상평동 214-99번지 일원에 208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난 8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노후선단 재생사업에 선정된 진주 상평산업단지는 국비 24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89억 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시민대교와 옛 삼삼주유소 간 병목 구간을 확장하고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한 진주시는 내년까지 도로 2곳을 추가 확장하고 주차장 3곳, 소공원 3곳 등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일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민원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악성민원 대응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총괄반과 조사 1, 2반, 법적 대응반 등 4개 반 18명으로 구성돼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절차를 지원합니다. 진주시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발생 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읍면동 민원실에 비상벨과 CCTV, 전화녹음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 가림막과 웨어러블 캠 50대, 녹음기 128대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은 학교마다 수학여행 일정이 몰리는 달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해외 수학여행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천의 한 초등학교에선 부모 여행 동의서에 영문양식 공증이 누락돼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수학여행 출발 전 꼼꼼한 서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부터 5일간의 베트남과 라오스 수학여행을 계획한 사천의 한 초등학교. 그런데 여행 당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6학년생 20명과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4명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여행사가 수학여행 시 부모 여행 동의서에 영문양식 공증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학교 측이 이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걸 이제 여행사에다가 위탁을 하는데요. 이 부모의 동의서를 일단 영문으로 해서 또 그것도 공증을 받은 이런 서류가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입국을 못하고. 학교는 여행 취소로 발생하는 각종 위약금 해결을 위해 여행사 측과 협의 중인데 당일 취소로 위약금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부모 여행 동의서는 국제아동 범죄 방지를 위해 일부 국가들이 미성년자가 제3자와 해외 여행을 하는 등의 경우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서류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며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이 많은 5월, 코로나19 이후 해외 수학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관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일부 국가의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마다 미성년자의 기준 등이 달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은 만큼 꼼꼼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한편 학교 측이 여행사와 계약할 때 국가마다 필요한 서류를 챙길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조항을 과업지시서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시가 사천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단속은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치와 본인 가맹점 자가결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한 내역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한 위반 시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초선회가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를 분석해 자치 입법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회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해 올해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총 102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 입법평가와 평가 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시의회는 빠른 시일 내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사천 노상공원이 야간 볼거리를 위해 경관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천시는 노상공원 해안 일대에 야간 문화 콘텐츠 사업인 노산 빛공원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조명은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가동합니다. 진주에선 이 최초란 수식어가 붙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101주년을 맞은 형평운동이 그렇고요. 최근이 어린이날이기도 했는데 이 소년운동의 발상지 역시 진주입니다. 투데이 서경 김순종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순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년운동의 발상지가 진주인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진주교육지원청 앞마당에는 진주는 우리나라 소년운동 발상지다라는 비석과 우촌 강영호 선생의 흉상이 있습니다. 2011년 어린이날을 맞아 진주문화사랑 모임이 세운 건데요. 1920년 8월 진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해안 목적을 가진 소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주소년회입니다. 이 단체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강영호 선생님입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비석과 흉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소년회가 이 진주 소년회인 건데요. 그렇다면 이 진주 소년회는 소년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1919년 3.1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민족개몽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소년회도 민족개몽운동의 일환으로 1926년까지 전국에 166곳이 설립되는데요. 그 선두에 진주소년회가 있습니다. 진주소년회는 당시 20대이던 강영호, 고경인 선생의 지도 아래 창립이 됩니다. 창립 직후 만세운동을 기획하다 8명의 회원이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나이 16세 무렵입니다. 소년회는 이처럼 단순히 소년 권리 신장만이 아닌 독립운동이자 애국운동의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진주소년회의 만세운동 기획사건은 이후 다른 지역에서 소년회가 설립되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진주소년회를 조직하는 데 역할을 했던 강영호 선생은 어린이날 제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강영호 선생은 우리나라 어린이날 제정의 주역이자 아동문학가이며 어린이 운동가입니다. 형평운동으로 잘 알려진 강상호 선생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은 색동회가 1923년 처음으로 만든 날입니다. 강 선생은 색동회가 일본 동경에서 만들어질 당시 첫 회합에 참여하는 등 깊이 관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년단체인 진주소년회 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지도자 격이었습니다. 아동문학가로서 여러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우리 사회에 또 어린이 인권 개선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그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김순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주 학생 문화 나눔터에서 오는 25일까지 강영호 선생과 진주 소년회를 기억하는 전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 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아이보다 어른이 더 좋아할 캐릭터죠. 이 스누피가 사천에 왔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스누피를 담은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스누피는 달 탐사에 함께 쓸 정도로 우주와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어린 관람객이 즐거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처음 본 캐릭터지만 귀여운 강아지가 웃음 짓게 합니다. 1950년부터 50년간 연재된 네컷 만화 피너츠. 우리에겐 주인공 강아지 스누피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천미술관에서 스누피 한국특별전, 사천으로의 위대한 비행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누피는 반세기 전 달 착륙에 참여한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의 마스코트입니다. 나사는 우주 탐사가 있을 때마다 스누피를 활용해 왔습니다. 2년 전 무인 우주선 시험 비행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1호에도 탑승해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번 전시는 청년 중심 콘텐츠와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전시는 스누피를 주제로 국내 유명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주복을 입은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 그리고 복잡한 우주선 내부. 사진을 보는 듯 사물 하나하나가 자세히 표현돼 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천재 만화가 김정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잘 착륙할 때의 생생한 그런 모습을 스누피 피너츠 친구들과 함께 표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우주선 내부와는 다르게 피너츠 친구들의 밝은 모습을 저를 좀 미소 짓게 만들고, 그리고 작품에서 보이다시피 유일한 색채인 이 노란 색깔 우드스탁이 좀 작품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m에 달하는 그림까지 김정기 작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작품 2점이 전시됐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스타로 불리는 홍경택 작가의 그림도 전시됐습니다. 기하학적인 패턴은 우주와 우주정거장입니다. 그 속에 스누피가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우주를 탐사하는 인류의 모험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금속 와이어로 만들어진 대형 스누피도 눈을 사로잡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스누피는 무중력 상태에서 걷고 있는 걸 표현했습니다. 금속 조형으로 잘 알려진 박승모 작가의 작품입니다. 해외 작품을 비롯해 오래된 스누피 인형과 기념품도 재미를 더합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전시회는 4일간 3,300명이 다녀가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다 스누피에 대한 향수가 있는 어른이 더 전시를 반깁니다.
이렇게 좋은 전시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천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것 관람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화에서 조각, 인형, 아카이브까지 60점이 마련된 특별 전시전.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23일까지 무료로 열립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가 서경방송과 함께 지역 특강쇼 청년 지켜 지방방위대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0일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쇼는 세계적인 K-팝 댄서를 배출해낸 창원 춤소리 아카데미 김한영 부원장과 피플앤스토리의 김남철 대표, 스타트업 기업 365의 구수룡 대표, 강철부대 출신 지역활동가 정성훈 씨 등이 강연자로 출연합니다.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된 이번 토크쇼는 경남도 청년정보 플랫폼과 현장에서도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남도가 영상공모전 2024 경남청년 유튜브 어워즈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경남에서 거주하거나 생활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경남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진행됩니다. 응모 분야는 1분 이내 쇼츠 영상 부문과 2분에서 5분 사이 일반 영상 부문입니다. 전문가 심사와 유튜브 선호도로 평가되며 수상자들에겐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산청군이 2024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산청군은 공동 홍보부스를 통해 산청 한방약초축제 홍보와 한방약초 제품 전시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전국 한방산업 특화도시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한방산업상생발전협의회 창립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오는 12일까지 개최됩니다. 8일 오전 10시쯤 하동군 정량면 서리의 주택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8일 밤 10시 40분쯤 함양군 아니면 이전리에서 승용차 간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총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사회단체가 9일 오전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정권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물가 폭탄과 경기 침체에 짓눌려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방송 3법 등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의 인사 단행과 경제 복지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며 규탄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쾌청한 봄 날씨가 함께하겠는데요.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입고 벗기 쉬운 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청명한 하늘 펼쳐지면서 하늘 표정 좋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8도, 남해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0도, 광주 1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53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이후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